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드디어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이 통합 주제 봤었던 거를 기출문제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주제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대장정을 마치시게 됐는데 어떤 식으로 통합 주제가 출제가 되는지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볼게요. 51회 기출대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지역사 문제가 되겠고요. 이 지역은 강화도 조약에 따라 개항이 된 곳이다. 강화도 조약 때문에 개항이 됐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어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원산과 인천과 부산 세 군데 항구가 떠오를 텐데 추가적인 정보로 라이징선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1929년에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장소입니다. 이걸 원산 총파업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지역은 원산입니다. 개항도 되고 노동자 문제 때문에 총파업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장소는 바로 지도에서 찾아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가해 인천은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된 곳이기도 하고요.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하고 그 밑에 목포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항구도시로 발전했었던 지역이죠. 목포항을 통해서 많은 이제 반출,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 울산은 통일신라 시대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될 것 같은데 통일신라 시대에 이쪽이 상당히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으로 찾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다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여기 지금 힌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부근린 지성묘, 고인돌이죠.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몽항쟁기 왕의 무덤이랍니다. 대몽항쟁, 고려시대겠죠. 그리고 조일 수호 조규 체결 장소, 이거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인양요의 격전지, 정족산성, 네, 이것들이 다 가리키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로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진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용장성이라는 성을 쌓고 대몽항쟁을 했었던 지역이고 거제도 같은 경우는 좀 시기가 뒤로 넘어와서 현대의 6.25 전쟁 때 포로 수용소가 설치가 됐었던 곳이고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복속을 했었던 장소기도 하고 조선 시대에는 안용복이라는 분이 가서 또 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했었던 곳이기도 하죠. 추가적으로 보고 강화도를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도가 나와 있고 전주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 대해 말해볼까요? 1번,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도읍이 있었던 곳입니다. 맞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도읍을 하죠. 이거 맞는 얘기고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약을 맺은 곳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주성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서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합의를 보게 되죠. 이걸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전주화약.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습니다. 근데 전주에 이거 있죠.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가시게 되면 전주 한옥마을 거리하고 걸어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경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니겠네요. 이거는 전주가 아니라 부여에 있는 겁니다. 부여 지역이니까 전주하고 상관이 없죠. 4번을 답으로 찾겠습니다. 여기 정답은 4번으로 보고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일기에 나타난 세시풍속을 행하는 명절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라고 한다. 아침부터 아빠와 함께 팥죽을 만들었다. 힌트가 나오고 여기 위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나는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었다. 이제 진짜로 10살이 된 것 같아 기쁘다. 이 민속 활동을 했었던 이유에 대한 내용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팥죽 먹고 가장 밤이 긴 날. 네, 이 날은
동지가 되겠죠. 동지, 동짓날로 잡아주시겠고 단오날은 음력으로는 5월달이고 양력으로는 6월쯤 되겠죠. 이제 그네 타고 수리치떡 먹고 하는 날이고 추석은 추수를 끝난 걸 기념하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고 한식은 이 동지로부터 105일이 지난 시점에 차가운 음식을 먹는 일종의 세시풍속이다라고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고 정답 2번입니다. 뒷장 넘겨서 5번 볼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를 보고 이 지역이 어딘지를 지금 찾는 거죠. 학생들의 말을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 때 송상현이라는 분이 동래성에서 순절했어 라고 나옵니다. 여기 지명 힌트가 나오네요. 예전엔 여기를 동래라고 불렀군요. 초량외관이 있었어. 초량. 2002년에 아시아 경기 대회가 개최가 됐었고 내상의 활동 근거지였다. 네, 이거는 지금 초량외관, 내상의 활동 근거지에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또 유출을 할 수가 있고 임진왜란이나 외관, 내상의 활동이 있으려면 왔다 갔다 하기에 어떤 나라하고 가까웠을 겁니다. 가장 일본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지역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동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지역은 오늘날의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3번. 임진왜란 당시에 송상현이라는 분이 그 부산의 동래성을 지키려다가 순절을 했었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섬으로 오른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이 섬의 모형이야. 이 섬의 이곳에 대해 알고 있니?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오죠. 물론이지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울릉도하고 이 섬이 우리 거다라고 확실하게 밝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 분쟁의 항상 중심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울릉도랑 같이 세트로 언급이 많이 되는 이 섬은 독도가 되겠습니다. 이 독도 모형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진도는 고려시대에 삼별초가 정부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는 거를 반발하면서 대몽항쟁을 전개했었던 섬이고요. 결국 진도에서도 져가지고 제주도까지 내려갔었죠. 해당 사항 없고 거문도, 이 거문도는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었던 사건이 터졌던 전남의 섬입니다. 거문도, 여기다가 영국인들이 포트 해밀턴이다, 해밀턴 섬이다 라고 이름까지 부여를 해서 강제 점령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제주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주도고요.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상 김만덕이 활동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여기도 고려시대에 삼별초의 항쟁이 있었죠. 진도에서부터 밀려난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을 했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전멸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 항파두리라는 데가 있어요. 항파두리. 주변에 꽃이 되게 많이 펴가지고 관광지로 유명한데 거기가 바로 삼별초의 유적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독도로 찾아주시고 나머지 오답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인 가는 양력 4월 5일 무렵쯤으로 중국 춘추 시대의 계자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이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으며 조상의 묘를 돌보았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었고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날은 한식이라는 날입니다. 한식. 지금 우리가 치르지 않는 세시풍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한식 좀 기억해 주시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수린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수레바퀴 모양을 닮은 수리치떡을 먹기도 하고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는 놀이하고 등등등. 칠석, 음력으로 7월 7일이죠. 음력 7월 7일이고 그 직녀, 견우직녀 이야기랑 관련된 이 세시풍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진날은 음력으로 3월 3일이에요. 음력 3월 3일이고 제비가 돌아온다. 그래서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부쳐 먹는 문화를 또 가지고 있죠. 요 삼진날의 문화 풍속 살펴주시고 자, 한식 답으로 찾겠습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에 가면 백제의 문화를 만날 수 있어요. 석장리 유적에 가면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지금 지역이 송산리, 석장리 나오고 있고 우금치, 우금치에 가면 동학 농민군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지역에 있는 이 문화유산들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름에서 힌트가 다 나왔는데 지도에서 찾아보자면 공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주가 지금 유네스코 시티 중에 하나죠. 공주에서 가장 메인으로 밀고 있는 유네스코 시티 여기의 특징이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백제 유적이죠. 유네스코에 올라갔죠. 그 백제의 수도, 두 번째 수도였던 웅진이 바로 공주입니다. 이 송산리 고분군은 현재 무령왕릉군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무령왕릉과 그 주변 무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 공주 석장리는 구석기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유적지고요. 우금치는 조선시대에 동학농민운동군이 내려와서 2차로 일어났을 때 일본군과 관군이 합세한 팀하고 전투를 벌였던 지역이고 굉장히 심하게 패배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주 지역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연천은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는 주먹도끼 발견지가 있죠. 그래서 전곡선사박물관이라는 구석기 관련된 거를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곡리. 다에 해당하는 건 제천인데 제천은 웬만해서는 잘 나오진 않는데 좀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이 역사 내용이 기본편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황사영. 이게 천주교 신자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 번의 박해를 겪었었는데 신유박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황사영이라는 이분은 천주교 신자겠죠? 이분이 도움을 요청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끌고 오려고 시도했었던 일종의 투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었던 장소가 제천이다. 근데 이 제천은 사실 지역사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그냥 오답의 선지로 가끔 등장을 하는데 여기가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잠깐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경주 부분이 여기가 이제 신라랑 관련된 부분이겠죠. 경주는 지금도 이 경주란 유적지 전체의 아이덴티티가 신라의 수도라는 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유네스코 시티가 되겠고요. 신라는 특이하게도 1000년 정도 역사가 유지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수도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경주를 메인 수도로 항상 삼고 있었죠. 금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신라와 통일신라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신라의 역사가 경주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뭐 대릉원이나 첨성대 이런 등등등의 역사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건 선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백제에 관련된 여기 공주 지역의 문화유산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개가 많이 나오니까 한꺼번에 시대별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요 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 문제 푸시고 난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핵심 키워드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 내용 문제 풀고 나서 쭉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 한번 해주시는 거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제를 다 보셨습니다. 주제를 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교재가 2주 합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한번 돌렸다라는 점에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한국사가 힘든 거는 특히 기본편은 내용이 막 어렵다기보다 그래도 이게 시대가 너무 길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강의도 마찬가지고 책을 끝까지 보기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 강의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2주 합격 강의이긴 하지만 이거를 2주간에 걸쳐가지고 끝까지 볼 수 있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좀 다소 긴 호흡의 강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책을 뒤적거렸을 때 넘겨지지 않는다라면 강의를 참고해가지고 들으면서 문제 정리해 주시는 거 그러면 한 권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편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험 응시하실 수 있고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선지도 4개밖에 없죠. 지금까지 쭉 살펴봤었던 내용 다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